여름 장마기에 고추가 병이 발생 안 하는 방법, 물이 들어도 안 죽는 방법, 그거는 입속에다가 설탕, 탄수화물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연면 시비에 골드그린을 칼라 쓸 때 설탕의 농도를 맞추면 됩니다. 연면 시비에. 그거는 물 20리터에 20리터에 골드그린 60cc에 설탕 120g이 기본인데 200g에서 500g을 쓴다고 해가 되지 않다. 그럼 한 마리에 이 정도 설탕을 넣어주면 비 오기 전에 장마에 입속에 탄수화물 농도를 올려놓으면 고추같이 물이 들어가지고 모같이 끝이 잠겨도 물 빠지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 작년에 의성에서 우리 회원들 농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비 올 때는 설탕량 더 늘려라. 연면 시비에. 그럼 입속에 탄수화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설탕물이. 설탕물이 늘어나면, 탄수화물이 늘어나면 식물은 물에 잠가라도 절대 안 죽어요. 물이 안으로 침투를 못해요. 자기 몸에 당분에서 더 높으면 식물이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농도를 높여야 되는데,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엔 설탕이거든요. 뿌리가 만든 설탕은 질소에서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줘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연면 시비에 탄수화물, 설탕물을 공급했을 때 안 죽는 방법이에요. 요건 칠판에 차서 저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쪽에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고추가 장마비에 안 죽는 방법. 장마비에 고추가 안 죽으려면 이파리 속에 뭐가 많아야 돼? 탄수화물이 많아야 돼.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뭡니까? 탄수화물은 요건 설탕물이에요. 설탕이나 탄수화물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 주재료는 뭐냐? 요 뿌리에 있는 질소거든요. 질소는 뭐냐? 요소.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뿌리에 있는 질소분은 탄수화물 만들 건데 비가 오면 이게 순환이 안 되게 잘 못 만들어요. 근데 이럴 때는 우리는 연면십에 설탕을 꼭 공급해줘라. 더 많이 늘려라. 우리가 기본이 물 20리터에 골드 그린을 60cc에 설탕을 120g을 씁니다. 고추에서는. 그런데 장맛비가 올 때는 이 양을 늘리라는 거예요. 비가 올 때는 설탕 양만 늘려놓으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입속에 진동식으로 두껍게 만드는 방법은, 제일 빠른 방법은 설탕이라는 거예요. 요소를 시간하면 그건 허당해요. 요소는 질소가 들어간 거지 탄수화물 들어간 게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맛비가 올 때는 여기다가 설탕량을 200g에서 500g을 늘린다고 해서 장애가 없다.
그러면 햇빛이 날 때는 500g 해가 됩니다. 찐득찐득하게. 물 한 마리 20리터 들어간 양이거든요. 20리터 500g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상치나 배추 모를 했을 때 웃자고 당근될 때 저녁밥에 설탕을 500g 넣고 쓰고 그 다음 아침에 씻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상추모가 배추모가 이상이 없어요. 웃자락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는 고추가 안 죽게 키우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병 없는 거는 이식값에는 저쪽에 칠판이 강한 거죠. 병이 없으려면 첫째는 둘째도 고추가 무병을 하려면 이식값을 맞춰라. 이식 비료량을 1.2에서 1.8의 이식을 맞춰라. 그러면 요 이식값에서 병이 잘 안 해요. 우리가 병이 걸리던 고추의 병은 거의 대다수 이식값이 낮아서 안 되겠네요. 병 발생 이시는 제일 많은 거는 이시가 0.6에서 0.8이 제일 많더라. 이게 병이 제일 많아요. 어중간하게 비료주면 병 다 한다는 개념이에요. 줄라면 이파리 시작하면 정도로 비료 충분히 돌아. 그러면 고추가 병이 안 한다. 장마에 고추가 비료가 작아서 1액을 맺어서 고추가 썩은 거거든요. 부패한 거죠. 그래서 장맛비에 고추가 썩은 뼈 요거는 1액 그럼 1액은 여기 끝에서 나는 물방울이죠. 물방울. 요놈이 1액이라는 거예요. 1액이 나오면 1액 속에 들어있는 요 액은 균 발생이 돼요. 요놈이 균을 다 발생시켜요. 1액에 여기서 균이 발생, 저걸 먹고 사는 거죠. 1액을 먹고 사는 균들이 생겨서 식물을 침투해서 식물을 먹고 자기는 종족 번식하는 거예요. 1액. 그래서 1액만 발생 안 시키면 우리는 고추의 병을 거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 병은 우리는 다른 병만으로 나타나겠죠. 다른 병만으로 나타나야 돼요. 고추의 썩은 병, 이게 이 파리에는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요. 뚫고 못 들어가요. 분명히 이 파리 묻어있는데 다 못 들어가요. 그런데 고추에는 잘 들어가요. 고추에는 그만큼 잘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잘 들어가고. 고추 이파리는 저녁에 되면 고추가 잠을 잔다고 고개 숙이는 거 보셨습니까? 회장님 안 봤습니까? 잠자는 거 봤죠? 왜 그런지 압니까? 모르죠? 여기 덩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액 물방울이 앞에 엽록소가 완전히 탄수화물이 만들어지지 않은 조그만 새순에서 일액을 내야 그 일액 물방울이 타고 내면 쥐가 죽어요. 그거 털어내버려 이래. 똑똑한 놈이에요. 결명자 같은 거 잎을 탁 붙여버려, 땅콩하고. 물방울 못 들어가게. 그때 그 또로 말아버려. 나팔 끄고 또로 말아버려. 일액이 물방울이 타고 내려오면 지가 죽으니까 어떻게 일액 물방울이 자기 몸으로 못 얻어들고 고개 숙여버려. 밖에 떨어지라. 이게 고추가 잠자라고 숙인 게 아니고 제가 잠자라고 고추 머리를 숙였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액 물방울을 자기 몸으로 떨어뜨리는 걸 바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숙인 거예요. 그럼 저녁에 해질녘 때면 약간만 그늘지면 이게 고개 숙여요. 그럼 뿌리에서
그거는 고기를 숙인다 소리 기공을 닫아도 되거든요. 기공을 닫아버리면 먹었던 뿌리 어떤 성분이 잎으로 오지 않습니까? 잎이 온 거를 수분을 못 날리게 되게 돼. 잡기가 먹어야 돼. 그 먹은데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으면 영양을 저장을 못해요. 저장을 못하는 잎 영양소는 일액으로 나오겠죠. 일액 물방울로서. 그 물방울 나오는 게 새순 노란 거 있잖아요. 노란 거는 바로 튀어 나와요. 저장 공간이 없어요. 새순이 노란 새순은 잎에서 저장 공간이 있다. 저장 공간이 없으니까 일액이 흘러내려서 우리가 나온 게 천고병이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병이야. 배고파서 눈물이 흘러서 생긴 병이다. 그래서 고추의 새순은 병을 막기 위해서 고기를 숙여. 그럼 기공을 닫으면서 죽여버리겠죠. 그럼 일액이 뿌리에서 온 게 내 몸으로 그 수분이 축축이 되는 영양소가. 그래서 고추가 단달 때 이거는 병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추가 단달 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일액을 바깥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동작입니다. 똑딱하답니다. 숙였다가 아침 저녁 바짝 서요. 햇빛 나면. 그거는 일액 물방울을 떨어뜨리게 바깥으로 버리기 위한 하나의 동작이에요. 그럼 새순에서는 항시 일액이 맺는다 소리거든요. 엽록소량 우리가 이파리가 새파랗게 진하게 되지 않는 이파리 되는 일액을 맺는다. 근데 고추가 비를 짙게 되면 어떻게 되면 퉁퉁하게 피가 크면서 이게 뻣뻣해져 있어요. 고기를 못 숙여요. 그 고기를 못 숙인 것들은 일액 방울이 내 몸으로 타와서 병이 발생됩니다. 요소비로는 내 만병을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영양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요소비를 주면 병한다 그랬죠. 어중간하게 주세요. 어중중하게. 병이 발생하는 비료량을 좁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무병하는 방법과 병 발생하는 방법이 있다면 최초 체하의 20가스 1.2가 넘어가면 병이 안 생겨요. 어떤 작물이 이런 통이라는 이거는 한꺼번에 것을 개발한 사계절 20가지 방법과 계절을 나누는 것은 아주 좋은 우리나라의 농업의 기초 이론이 될 수 있다. 교장님 사용하면 괜찮지? 저 방법.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정보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재산 축적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보력과 경영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 일하면 자가노동, 일당을 벌고 두 사람이 일을 하면 경영대. 그러면 효율적인 방법을 얼마나 개선해가 일을 하냐는 거거든. 그럼 경영자는 모른다, 어렵다, 돈 없다, 바쁘다 이런 소리 절대 해서는 안 돼. 연구를 하지 않아도 안 된다. 경영자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그래야만이 경영자는 잘할 수 있다. 고추는 요거는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짚어가 얘기한 거고, 이제 끝고추 익히는 방법을 해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끝고추 익히는 방법. 끝고추를 익히는 것은 설이 오기 전에 40일에서 45일 전에
45일에서 40일 전. 이때 물 20리터에 칼라 80cc에 설탕 120g, 염화가리 120에서 많게는 1kg까지도 사용해야 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염화가리 양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꽃고추가 계속 익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에셰폰 써라, 착색전. 이렇게 하면 꽃고추가 다 익습니다. 그러면 맛이 똑같아요. 꽃고추를 땄을 때 꽃고추의 맛이 똑같아야 되는 꽃고추가 맛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꽃고추를 다 안 익히는 분들이 많죠. 시푸르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맛이 없기 때문에 버려요. 그 말은 영양이 없어서 버리는 거예요. 황금을 보면 다 맛이 있어요. 연면시비는 비가 오면 더 자주 해주고, 비가 안 오면 일주일만 해주고, 그래서 온도 값에 따라서 염화가리 양만 넣어주면 된다. 그 염화가리 양만. 그러면 꽃고추도 다 익는다. 고추에 대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다들 잘하니까 질문 할 게 없지. 지금 우리가 병을 발생 많이 했던 거는 비료를 잡기 위해서 병이 발생했다. 그리고 약을 또 살펴해야 돼요. 예. 예. 좋습니다. 근데 실패를 꼭 각오하셔야 돼요. 뿌리에 먹어야 될 놈을 잎으로 먹었으니까 좋은 것처럼 살짝 보이죠? 뿌리에 비료 안 주겠죠? 그럼 폭삭 많이 뿌리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뿌리에다가 100평에 요소를 한 포씩 주고 반 포씩 주는데 잎으로 주면 얼마나 줄 수 있나요? 쬐끔이죠. 며칠 안 가겠죠? 비 한 번 와버리면 이파리가 비롭게 싹 빠져버리고 비 오고 난 뒤에 일액을 맺어서 이렇게 병을 해가지고 폭삭 망할 거예요. 답이 나왔죠. 뿌리에 이 식값을 맞춰야 되는데 요건 안 하고 잎에다가 비료를 뿌리가 줘서 재질 뿌린다. 망한다. 답이 나왔죠. 선생님 요소 줄 때는 그럼 고랑이가 줘요? 맞습니다. 점적으로 줘도 되고 고랑이 주는데 구멍 뚫어가 구멍식이 안 하면 돼요. 구멍 좋아하다가 성공한 사편을 못 봤어요. 고추밭에 구멍 좋아하다가 성공한 사편을 못 봤다. 그죠? 설탕을 넣을 때 같이 할 때 농약하고 같이 있어도 되나요? 황금을 농구에서 다 혼용했답니다. 예. 요 방법하고 남도 촌놈 신태수씨가 하는 그 기름 소독하는 방법. 기름 소독. 요거는 물 20리터에 그 식용유 50에서 100cc, 그 다음에 퐁퐁 이렇게 혼용해서, 요거는 살포 기간은 15일 정도 간격. 이렇게 살포하면 우리가 그 기름 냄새 때문에 벌레도 안 오고, 퐁퐁 속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그 성분이 벌레를 죽이게 돼요. 퐁퐁에 속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더 많은 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계면활성제 제품들이 우리가 식물성 계면활성제와 퐁퐁을 써서
쓰면 벌레들이 잘 죽겠죠. 식물성 계면활성제와 퐁퐁. 퐁퐁 속에서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습니다. 계면활성제는 곤충들을 잘 죽여요. 곤충들을. 그리고 유막 코팅을 하면, 심기 전에 유막 코팅을 하면 병들이 거의 잘 안 달라붙어요. 우리 총체, 깨미, 진딧물 이런 것들 없어져요. 심기 전에 유막 코팅. 유막 코팅. 요거는 물 20리터에 식용유 1리터에서 많게는 2리터까지. 그 다음에 퐁퐁을 이거는 유막 코팅은 두둑 행성하고 살포하고 그 다음에 비닐 위에도 살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닐 위에 살포를 해가지고 바깥에 하고 살포를 해가 싶으면 심기 전에 전면 살포 위에 바드덕에도 살포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총체 같은 것들이 싹 없어집니다. 그 깨미도 없어져요. 이거 살포하면. 예, 요거는 두덕을 만들어가 비닐을 깔아놓고 해도 되고 비닐을 깔기 전에 해도 됩니다. 깔기 전에 살포하고 비닐을 깔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내주면 우리 총체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이미 우리가 고추 심기 전에 밥 만들 때 총체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쬐끄만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싹 다 잡아야 돼요. 그 개미가 없으면 진딧물이 줄어들어요. 개미들이 진딧물 물고 다녀요. 개미들이 진딧물, 그것도 큰 놈, 알벤 놈, 새끼 뺀 놈 물고 다니더라고. 그럼 그 새끼 까가 똥을 많이 싸잖아요. 그럼 개미가 설탕물을 싸면 개미가 먹어요. 진딧물이 똥을 싸면. 그래서 개미하고 진딧물을 서로 돕고 살아요. 그 진딧물이 배가 부르니까 잘 못 뛰어다니니까 개미가 물고 가서 새순 보더라고 데 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개미가 진딧물이 또 날개 달린 태어나서 날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00평 기준에서 요소를 얼마나 줘야 되냐 하면 어떻게 줘야 되냐고요? 저한테 물어보지만 철저히 하는 거예요. 야한테 물어요. 그걸 하려면 그 직접이 사야 되는 건가요? 저희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아니, 골드 카메라도 판매하고 청정기도 저희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아까 농협에 조합장님 계실 때 이걸 농협에 사달라고 그랬죠. 그럼 농협에 소농 적게 하는 분들은 농협에서 빌려 쓰면 돼요. 그게 얼마예요? 85만 원입니다. 예. 그래도 보통 주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보통 주는 양이 기본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르칠 때 이거 피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추가 첩비로 할 때는 비록 이 시간 좀 떨어지거든요. 떨어진다는 말은 고추가 저 끝에 가늘이 있을 때 있잖아요. 저 때는 이미 이 시간 낮아요. 그럼 흙골에 100평에 한 포로 해도 이 시간부터 많이 안 녹아요. 거기 또 녹아서 한 번에 다 들어가지 않아요. 천천히 들어가요. 비닐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첩비로는 100평에 한 포로 줘도 되는데, 그럼 고추가 많이 컸을 때는 뿌리가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반포씩 줘요. 이제 이해되죠? 고추가 가늘어지면 비료를 할 타임이 조금 늦었어요. 고추 끝이 가늘어지면. 고추 끝이요. 근데 이파리를 보면 밑에 이파리가 크고 좋으니까 위에도 잎이 비료가 있는 줄 알거든요. 그 고추 잎이 밑에 잎은 크고 좋아요. 밑에 잎은 큼직하게 이렇게 잘 생기세요. 근데
위에 잎을 보면 요놈이 동그란 약간씩 이렇게 동그라지면 앞으로 올록올록올록거리게 되거든요. 올록올록올록거리게 되거든요. 그럼 고추잎이 둥그러지면 비료가 부족해서 그래요. 잎이 커져도 비료가 부족하고 둥그러지도 비료 부족하다. 고추잎이 올록올록올록이 되면 볼록볼록하게 되는 거죠. 그 비료가 부족해서 고온열상을 입어서 쭈그러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고추를 보면 더 알 수 있다. 요 놈이 여기 달린 놈이 밑에 거는 고추끝이 굵어요. 요게. 그런데 위에 놈은 보면 고추끝이 이렇게 가늘어져 있어요. 그럼 가늘어져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고추는 열면 꼬부러져요. 그럼 여기에서는 비료가 맞는데 여기서는 비료가 줄어들고 여기는 비료가 부족해서 꼬부러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는 고추가 거기가 비슷비슷한데 여기 가면 쬐까맣게 못 커요. 그럼 여기부터는 성장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영양이 밑에 다 먹고. 그 말은 아래쪽이 잎이 두껍고 위쪽이 잎이 얇다는 소리예요. 잎이 얇은 곳에서는 영양을 안 보내줘요, 식물을. 잎이 얇은 데는. 그래서 고추가 가늘어지면 힘이 없고 비료가 부족해서 그래요. 꼬부러지면 많이 부족한 거예요. 다 아시죠? 왜 그러냐면 고추는 덜에 있는 고추나 뭐 우리 안방에 있는 고추들이나 다 이 끝이 굵어져요. 끝이 가늘고 꼬부러지는 고추는 다 안 좋습니다. 고추는 끝이 굵어야 된다. 꼬부러져서도 못 쓴다. 쪽쪽 바르고 끝이 굵고 힘이 있어야만 돈이 되죠. 힘없는 고추들은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힘없는 고추들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고추에 칼슘 발픽하는 것은 병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색상에 보면은 예. 그린이 있고 컬러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린 두 번의 칼 한 번. 왜 그러냐면 아니 후기에 끝고추 익힐 때는 칼라만 쓰면 되고 생육 중에는 그린 두 번의 칼 한 번. 그린 두 번의 칼 한 번. 칼슘제를 많이 쓰게 되면 칼슘은 칼라에는 칼슘이 다량으로 들어있어요. 칼슘을 많이 쓰게 되면 식물이 영양 이동이 들어있어 농사가 망한다. 혼용이라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결합이 돼요. 혼용을 하면 두 개가 결합이 됩니다. 혼용을 하면 결합이 되기 때문에 혼용을 안 합니다. 아니 제가 저번에 전화 드렸을 때는 네. 혼용을 할 수 없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하고 혼용을 해라. 농약하고. 농약이나 기름 소독에는 영양제를 혼합을 해야 되는데 그린이나 칼라는 두 개는 혼합하지 마라. 그럼 그린에는 성장용이 영양이 많이 들어있고 칼라에는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 두 개를 합하면 결합이 일어나요. 물에 탔을 때는 양이 많으니까 결합이 안 일어나는데 살포해가지고 건조가 되면 결합이 일어나요. 그럼 흰 가루 덩어리들 매체 칼슘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살포했을 때는 괜찮으나 마르면 뽀얀 덩어리가 생기는 그럼 칼슘 결합되는 겁니다. 황금을 놓고 해서 골든 칼라를 쓸 때는 영양제는 농약과 혼용이 잘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 없으면 여기에 있는 칠판에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 놓고 아니면 다른 작물에 대해서 질문하면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다른 작물 요거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거 지워버리면 되니까. 그 우리 총무님 사진 찍어놓고 이거 지워버리면 되니까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나와서 찍어도 됩니다 이거. 이제